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투표하셨죠? 누구한테 투표했습니까? 저한테만 비밀리에 슬쩍 알려줄 수 있나요? 당대표는 누구? 최고위원은 누구? 그럼 청년 최고위원은? 예, 각자 지금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엄청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엄청 높았어요. 37.51%. 37.51%. 이거는 말이죠, 지난해 7월 23일 한동훈이가 그때 당대표 될 때, 그때보다 무려 7% 이상 높아진 겁니다. 엄청난 열기. 근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리고 나서 치러진 그 전당대회, 그때는 말이죠, 폭망했어요, 폭망. 그러니까 누가 거기 뭐 관심이 있습니까, 전당대회? 어차피 뭐 대통령도 잃고 폭망한 당에 대해서 누가 뭐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한동훈이 인기 있었잖아요, 상당히. 그리고 그때 후끈 달아올랐잖아요. 원희룡이 되느냐, 뭐 한동훈이 되느냐, 뭐 나경원이 되느냐, 후끈 달아올랐잖아, 그때. 근데 그때보다도 무려 7% 이상 높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쪽에서는 말이죠, 이거 폭망할 거다. 이거 뭐 대통령 파면당하고 대통령 선거도 지고, 그 다음에 뭐 나온 사람들도 뭐 사실상 뭐 그렇게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거물은 안 나왔잖아, 사실. 뭐 나경원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이거 흥행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흥행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 터졌다. 대박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투표율이 높아야 돼요. 누가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많은 표를 얻고 많은 지지를 얻고 흥행이 돼야 힘이 실려요. 당대표가 힘이 안 실리면 또 얼마 못 가요. 또 비상대책위원회 또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힘을 실어줘야 돼. 그런데 37.51%가 대거 투표를 한 거야. 오늘 또 이제 모바일 투표하거든요. 오늘 모바일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ARS 투표. 여러분께서 어제 안 하신 분은 오늘 ARS 투표, 그러니까 ARS로 하는 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네, 관심 갖기 바랍니다. 어제는 모바일이고 오늘은 ARS고, 물론 일반 국민, 그 역선택 방지해가지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그건 어제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건 이제 당원 아닌 사람들, 혹시 당원 아닌 사람들도 나한테 연락 오나 기다렸다가 연락 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사람, 우리 강신업 TV, 특히 우리 강신업 TV 보시는 분은 당원인 분도 있지만 당원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럼 당원 아닌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임의로 이제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기느냐? 판세 분석. 저마다 달라, 저마다 달라. 아전 인수. 이게 아전 인수야.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아니 어떤 사람 초등학교 때 배웠나? 내 눈에 물대기. 그래, 이 물쟁탈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물대기, 아전 인수라는 걸 잘 이해 못 하시죠? 실감이 안 나죠? 옛날에는 말이죠, 천수다. 논에 비가 와야 농사 짓는 거야.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비 온다든지 이런 때, 아니면 또 뭐 저수지에서 물을 뭐 좀 꺼냈고 그럴 때 얼른 내 논에 물을 대야지. 내 논에 물 안 대면 다 나무 논에 물 들어가면 내 논은 말라 죽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막 쟁탈전을 하고 막 아비규환 싸우고 욕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그거 하다가 막 살인사건들 나 진짜로 물대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층간소음이잖아요. 그때는 물대기 전쟁이야. 지금은 층간소음 갖고도 뭐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그때는 내 눈에 물을 대려니까, 내 눈에 물을 대려고 내가 이렇게 막아놨는데 어떤 놈이 싹 자기 돈으로 물고를 틀어버린 거야. 그게 물고야, 물고. 물이 지나가는 길. 물고 전쟁이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아전인수, 그러니까 다 내가 이긴다, 내가 유리하다, 나를 뽑아달라, 내가 돼야만 국민을 살릴 수 있다, 국민의 힘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돼야만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다, 내가 돼야만 다시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런데 또 이제 내가 돼야만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 내가 돼야만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을 하고, 김건희와 단절을 하고 당을 뭐 쇄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 저 친한 게. 지금은 말이죠, 찬탄파와 반탄파가 완전히 갈려가지고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찬탄파는 미미해. 조경태, 아이고, 조경태 누가 당대표로 보시니까, 안철수, 쟤는 뭐 그냥 심심하면 나오는 애고, 돈 많아서 그냥 돈질을 하는 거고. 그래, 얘들은 안 돼.
결국은 김문수냐 장동혁이다. 장동혁이 김문수냐. 근데요, 좋은 CNI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밖에 차이가 안 나. 접전이야. 근데 또 한쪽에서는 유튜브에서 조사를 하면은, 유튜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장동혁이 원사이드하게 앞선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거 뭐지? 유튜브에서 보면 상대가 안 되는데 거의 장동혁이라 그러는데, 근데 왜 김문수가 저렇게 높을까? 그거는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또 다는 아니거든. 예를 당원이 한 80만 명 된다고 칩시다. 책임 당원이. 그럼 그 중에서 한 40만 명, 50만 명 이제 투표를 하겠죠. 그런데 유튜브 적극적으로 안 보는 사람들에서도 이제 또 투표를 하니까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조직표. 조직표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표, 당협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표. 그 조직표는 또 조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표.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좀 갈린단 말이야. 영남표는 어떻고, 충청표는 어떻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여론조사를 뭐 무시할 수도 없고, 조원 CNI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유튜브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저번에 그 원희룡하고 한동훈하고 붙었을 때, 그때는 원희룡이를 미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가보니까 한동훈이 사실상 상당히 앞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한동훈도 뭐 또 유튜브들도 또 미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한동훈과 옛날에 뭐 지금 원희룡 그 붙었을 때 그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게 접전으로 가고 있다. 그때는 한동훈이 완사이드하게 앞섰던 게 사실이죠. 이번에는 접전으로 가고 있다. 김문수 대 장동혁, 장동혁 대 김문수. 완전히 접전이다. 근데 장동혁 캠프에서는 1차에서도 혹시 과반을 얻어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냐, 이런 낙관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이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돼요. 근데 김문수 캠프에서는 또 김문수가 이긴다고 보고 있고, 또 일부 지금 정치평론가들도 그래도 김문수가 결국 이길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결선까지 갈 수밖에 없다. 1차에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선 가면은 김문수가 아무래도 장동혁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장동혁 표는 견고하긴 하지만 확장성이 적다. 근데 김문수는 약간은 저쪽 또 지금 뭐 이준석도 품겠다 뭐 또 그런 식으로 또 한동훈한테도 좀 열어놓고 어쩌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동을 해가지고서 김문수가 유리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회의원들이 누구 편을 드냐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장동혁 편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또 김문수 편으로도 많이 갔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간에 그거는 뭐 까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장동혁도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해서 저 정도 싸운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장동혁 효과가 이번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흥행 요소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장동혁이 없었으면요, 이렇게 37.51% 안 나왔습니다. 장동혁이 그야말로 엄청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서 본인이 대세를 갖다 만드는 거죠. 판세를 만드는 거죠. 되면 정말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사실은 안 돼도 장동혁은 큰 소리 해볼 게 없어요. 엄청나게 몸집을 키웠으니까. 그래서 뭐 장동혁으로서는 꽃놀이 팬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일단 돼야만.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돼가지고서 한동훈께 축출하고 말이죠. 그냥 당 한번 정비하고, 그리고 새롭게 당을 갖다 쇄신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나쁜 놈 전부 다 쳐내고, 그 다음에 배신자 쳐내고, 그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김문수가 돼도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김문수는 또 포용, 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지금 그 나물에 그 밥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걱정이 있습니다. 다만, 김문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련한데, 이재명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김문수가 또 잘 싸우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위원인데요. 최고위원 지금, 이 최고위원이야말로 진짜 이거 박 터지게 싸웁니다. 신동욱은 될 거라고 또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워낙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도 뭐 그럴듯 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NT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욱이 들어간다고 봐요. 어디서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 갖고 이제 남자들 싸우는데, 김근식도 저 한동훈 패거리 전부 다 표를 얻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떤 지금 평론가 얘기입니다.
그럼 한 자리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그럼 그 한 자리가 김민수냐 김재원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김민수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일부에서는 앞서간 건 맞지만 이게 이런 논평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신동욱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김재원도 최고위를 몇 번이나 하고 저번에 수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옛날같이 또 이제 김재원이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식상한 거야. 그리고 저 인간이 나오면 분명히 대구시장 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여기를 좀 견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재원이가 조금 옛날만은 못한데 어쨌든 김민수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래서 김민수는 확실히 들어간다. 수석 최고위는 가능하다라는 한쪽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신동욱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만약에 김근식이 들어가게 되면 한 자리 갖고 김민수하고 김재원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민수 확실히 뽑으려면 김민수 이거 확실히 해줘야지 다른 사람도 뭐 좀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놓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7.51% 대박 터졌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